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돈을 버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이 각자 다릅니다. 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대박 터지는 타이밍이 있고 또 쫄딱 망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주의 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조금 열어놓는 게 좋고, 또 시대 흐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좀 잘 알려면은 역시 물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미디어에 대해서 또 정보를 좀 열어두셔야지 됩니다. 세계 정보, 뉴스망, 세계 흐름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시대 흐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 때 한참 유행했던 옷 중에 하나가 떡볶이 단추인데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그 회사에서는 진짜 남보다 앞서서 떡볶이 단추의 그 코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앞서갔거든요. 근데 이 떡볶이 단추가 망하고 난 다음 해에 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떡볶이 단추 코트를 입었던 적이 많아요. 그렇게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든지 시대에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도 망하지만은 너무 뒤처져 가도 망합니다. 유행의 흐름에 뒤처져 가는 것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조금만 앞서가라, 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직업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직업은 의사도 직업, 변호사도 직업, 검사도 직업, 네, 공장을 다니는 것도 직업, 배달업을 하는 것도 직업, 요리하는 것도 직업, 사업도 직업입니다. 공무원도 직업이에요. 내가 고정적인 어떤 일을 해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사람들과의 신뢰성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다리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 직업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직업을 바꾸거나 사업도 바꾸기만 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다가 지겹거나 조금만 안 되면 바꿔요. 근데 바꾸는 것이 결코 더 잘 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편히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안 먹고 안 써서 모아서 부자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다달이 2천만 원씩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5년에는 10억 모은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꿈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0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 재테크도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한테 잘 맞는 직업이 있듯이 또 자기하고 잘 맞는 재테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고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 재테크로 많이들 하는 게 주식, 코인인데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다 유행했을 때, 유행이 만연했을 때 주식, 코인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정보가 앞서가야지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돈을 버는데 남들이 다 하고 날 때 그때는 이미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정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부동산을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이미 다들 알고 있고 개발이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간 상황에 그때 땅 사려면 힘들겠죠. 이미 땅값이 다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정보가 좀 앞서가려면은 내가 사고방식이 조금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사고방식이 열린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본인들만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럽니다. 내가 수원에 살고 있으면 수원에 살고 있는 바운더리의 부동산만 봐.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수원이 최고인 걸로 보이거든. 내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에서 최고의 요지에 있는 땅과 집이 최고인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그것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강원도에 살거든요. 원주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 원주가 요즘 부동산이 핫하니까 이쪽 동네에다가 조금 재테크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라고 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참 땅이 쌌습니다. 근데 그리고 5년 10년 지나니까 상상도 못하게 땅값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앞에 논이 평당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120배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12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 짓던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졸부가 확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주택공사에서는 이 150만 원짜리 땅을 털을 조금 닦아서 얼마에 분양을 했는지 아세요? 1,5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해요. 결국은 10만 원짜리 땅이 1,500이 된 거예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게 투자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주식도 투자고 코인도 투자야.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도박도 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투자는 망하지 않는 게 투자여야 되는데 망하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라고 얘기해요, 저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게 투자고 거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땅, 2순위가 건물. 네. 그래서 우리를 토탈 우리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건물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건물 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땅의 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 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럼 땅의 집가가 왜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건물은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치고 빠지기 잘해야 되는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보를 좀 잘 알으셔야 되고요. 물론 땅에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5년 만에 10배 뜨느냐, 10년 만에 뭐 10배 뜨느냐, 20년 만에 10배 뜨느냐, 이것도 땅의 그 가치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정책을 좀 알으셔야 되고, 정책을 알기 이전에 땅에 대한 그림을 좀 볼 줄 알으셔야 이 땅의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 막 뛰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경매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매에 나온 땅들은 1차적으로 땅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 땅들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필요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땅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사고 싶거나 건물 사고 싶다면 아이쇼핑을 좀 많이 하셔라. 지나다니면서 관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도 그래요. 쇼핑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옷을 잘 골라요. 자기에 맞는 옷, 그 다음에 자기가 입었을 때 가치를 빛내주는 옷들, 쇼핑을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쇼핑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쇼핑 하라고 그러죠.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동네에 땅값들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시선을 조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뭐 마주, 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림 또는 골동품, 이런 식으로 조금 가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것들이 투자입니다. 절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 건 투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재테크를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주에 절대 주식 코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월생 같은 경우는 로또나 토토 절대 안 돼요. 로또나 토토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다가 올인하거나 과한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특히 12월생 같은 경우는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 사주예요. 제가 이렇게 4월생, 12월생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음력, 양력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음력이든 양력이든 둘 다 생일에 해당이 되면 있는 겁니다. 12월생 같은 경우는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확실하게 땅에다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월생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이나 코인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에 도박도 해당이 됩니다. 뭐 다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과한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투자에도 잘 맞는 게 있고 또 성격에 따라 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 해야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전문직 해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해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호생들 경우는 영업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성격상. 이런 것들, 이렇게 2월생인데도 또 이렇게 하나의 생일이 또 4월생이면 또 다르거든요. 성격에 대한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직업도 올바른 직업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에 맞는 직업과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면은 사는 게 좀 쉬운데 안 맞는 거를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안 맞는 걸 하면서 부자가 되려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해서 쫄딱 내리막길 타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투자 가치를 찾아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힘들게 사신 분들, 열심히 사시고 착하게 사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이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